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돈 앞에서는 편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 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왠지 돈 앞에서는 움츠러들거나 불안한 적 없으셨나요? 열심히 모아도 자꾸 새나가는 것 같고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내 노후가 걱정되어 망설여지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아까워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건 돈을 다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걱정하시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돈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어머니께서 살림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던 모습, 그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배웠습니다. 돈은 늘 부족한 것이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한다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지금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참으신다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망설이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도 우리의 돈 쓰는 습관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 습관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분들입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시죠. 매일 통장을 확인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잘 모으시지만 때로는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보다 통장 잔고에 더 신경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자식들 모아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다니시는 분들이죠. 내가 언제 이 돈 쓰겠냐며 기꺼이 지갑을 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병원비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고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하시죠. 물론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걱정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모든 걸 분석하고 따져보시는 분들입니다. 신문도 열심히 읽으시고 경제 방송도 챙겨보시면서 이것저것 공부하십니다.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시죠. 여러분은 이 4가지 중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자신의 유형을 아는 것이 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경험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늘 돈이 없다고 걱정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을 바꾸셨대요. 신기하게도 그 후로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더 자주 드리게 되었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도 더 가까이 오게 된 거죠. 오늘 쓴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년 후 손주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고 싶으신가요? 명절 때 10만 원씩 주고 싶으신가요? 3년 후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부부가 함께 가면 1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10년 후엔 요양원 걱정 없이 자립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목표가 명확해지고 실천하기도 쉬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도 훌륭한 자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장하는 법, 된장 담그는 법,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손재주로 만든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뜨개질로 만든 인형, 자수로 만든 손수건,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껴야지 하고 다짐해도 막상 지출할 일이 생기면 쓰게 되죠. 매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해보세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10만 원씩 적금 통장으로 이체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되어 잘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으며, 내가 번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것, 친구가 어려울 때 걱정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속 돈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고 조금씩 바꿔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엔 부족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생각 바꾸기. 돈이 없다 대신에 충분히 있다. 또 돈 나갔다 대신에 좋은 데 썼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적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